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을 보면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대통령실이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틈만 나면 고발해 댔습니까? 오늘 김종대 전 의원, 김어준 총수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런 주장들을 인용한 일부 매체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건데요. 천공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어떤 형태로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란뿐만 아니라 천공의 유튜브 영상대로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계속해서 나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아무튼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찍소리라도 하면 우린 강경 대응할 테니까 알아서 해,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장경태 최고위원을 직접 고발한 바도 있고요. 여태까지 강경 대응에 나서와 놓고 뭘 또 더 강경하게 나섭니까?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대통령이란 게 뭔 맨날 고소고발로 협박질이냐, 천공을 모르는 사람은 유튜브에 스트레이트나 MBC 천공 치면 나온다, 꼭 한번 보길 바란다,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한동훈 장관도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요. 김의겸 의원, 더 탐사 취재진, 그리고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A씨 등을 상대로 무려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형사 고소도 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당장 본인 핸드폰 비밀번호도 못 가고 저렇게 언플만 하는 거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질문한 건데 그게 소송거리가 되냐?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말에 한동훈, 이상민 장관을 관저로 불러서 만찬까지 즐겼다고 합니다. 아주 놀고들 있습니다, 진짜. 당장 이상민 장관은 12구 참사와 관련한 책임론으로 민주당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책임을 지란 얘기를 듣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오든 말든 저렇게 만찬이나 즐기면 된다, 대통령이 감싸고 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엔 당대표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노골적으로 윤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여주려는 거 아닙니까? TV조선을 통해 단독 보도로 나온 바도 있는데요. 진짜 막 나가는구나, 맨날 술만 마시냐,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겠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경원 씨는 대통령 관저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윤핵관 4인방과 부부 동반 만찬 회동, 그리고 김기현, 주호영 씨 등등 관저에 다녀온 후 관저 정치란 말이 나온 데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이상민 이들도 만찬을 즐기고 왔다고 하니 나경원 씨 입장에선 나도 불러달라, 뭐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당권 주자들은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 MZ세대 수도권을 언급했는데 이걸 두고 내부 디스하는 거다,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저격했네요. 이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은 지난번엔 한 자리 안 준다고 뭐라 하더니 이젠 한 자리 주고 나니까 관저에 안 불러줬다고 삐졌냐. 아무튼 국민의힘 내부도 계속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시기를 가지고도 많은 내분이 있었는데 수도권 대표론으로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십수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총파업에 나선다고 한 상황이죠. 전국 15곳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합니다. 방금 전 2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강대 대치는 불가피해진 상황이죠. 당장 ILO, 국제노동기구 공문도 아랑곳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노동 후진국이 될 판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어떤 신경도 쓰지 않고 저렇게 만찬이나 즐기고 법과 원칙 운운하고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당장 연준에선 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릴 듯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를 4.75에서 5.25%로 살짝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한국 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서민층의 타격은 훨씬 더 클 텐데 지금 정부의 대책은 뭐가 있죠? 게다가 K반도체 관련해서도 미중 사이에서 외주를 타는데 정부는 전략도 컨트롤 타워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과 육성만 강조하고 있고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반도체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고요. 우리가 자생력이 없으면 여기저기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핵심 기술인 NPU 기술 등 첨단 반도체에 대한 기술 로드맵,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고요.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우리 반도체 전략,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반도체 기술 개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어 보입니까? 그저 본인들 권력놀이 하기에 급급한 걸로밖에 안 보이죠. 당장 최근 국정원에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에 대한 신원조사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명문화를 하고 조사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가 국정원 개혁에 역행한다는 거고요.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과
역할 혼선을 빚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국정원에선 조난자료 사찰 아니다. 그렇게 조난 자료를 생산하지도 않고 조사 결과도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한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글쎄요. 과거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학습 효과가 생겼는데 이걸 그냥 그들의 말을 믿을까요? 심지어 국정원의 고위 간부 100명이 대기 발령 났다는 소식도 오늘 전해졌네요.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가 다수라는데 이러니 더더욱 의심이 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오죽하면 박지원 전 원장은 내가 국정원장을 한 게 죄다.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다. 국정원의 비밀사항이었지만 이미 보도가 됐다며 6개월 전에는 1급 부서장 27명을 전원 해고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40, 50대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 이거죠. 결국 이건 안보 공백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거 언론들은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날 상황인데도 그냥 조용하거나 검찰을 종으로 부리고 국정원을 흥신소처럼 써서 모든 걸 조작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올 상황입니다. 심각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